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 등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바로 그제였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서 만났는데 이럴타할 공방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부가 권력이 입법부의 활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김의겸 의원의 단어 선택의 강도가 좀 높아지는 거 보니까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고 한동훈 장관이 계엄사령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제부터 하나하나 여러 논리를 좀 짚어보긴 할 텐데 그 전에 이 계엄사령관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뜬금없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김의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요. 반헌법적인 행동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반헌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김의겸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상대방한테 지금 저렇게 뒤집어 씌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짓 뉴스를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그 뒷조사를 하고 뒤를 캐는 그 언론사 아닌 언론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국회의원이 헌법적 행동을 하고 있나요? 일단 반헌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김의겸 의원 스스로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계엄사령관, 계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민주당이 주로 쓰는 방식의 그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마치 그 계엄해가지고 무슨 독재를 연상시키는 그 단어를 쓰면서 예. 그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들이 그 중도층의 국민들에게도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엄사령관. 근데 앞서 김의겸 의원의 오늘 발언을 쭉 들어보면 이돈 의원님. 네. 평시 체제라면 좀 더 차분히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행동들을 했다는 취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 의원 말은 그래서 지금 저강도 계엄령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가 대단히 미약한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팩트 체크가 어려웠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변호사 김현장 변호사 30명, 대통령, 법무부 장관, 새벽 3시, 동백 아가씨 도저히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아마 청와대 대변인 했으니까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은 있는데 이거 확인하면은 아닌 게 드러날 거고 그러면 뭐 저 국정감사에서 틀지 못할 거고 그래서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엄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 언제 선포했습니까? 지금 김의겸 그 의원의 저 정신 세계는 1980년대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김의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주당 분들 제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체로 뭐 최고위원회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집단 최면에라도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 되겠다. 한동훈 장관을 흠집내야 되겠다. 이재명 저 대표를 방탄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 그 생각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지 지금 또 얘기하는 도중에 사회자가 한번 묻습니다. 이제 청담동 저 술자리 가짜 뉴스라는 건 인정하죠. 그런 취지로 질문해요. 그랬더니 인정 못합니다. 그래. 아니 그럼 지난번에 사과는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저렇게 예.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이제 저 김의겸 씨가 뭐라고 한들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엄령 상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계엄사령관이다.
사실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법적 대응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 아니냐고 했던 김의겸 의원인데 사과를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겁먹거나 주눅들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김의겸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7일 날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여당 또 뭐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한 그런 느낌입니다. 때리니까 저도 정신없이 맞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겁먹거나 주눅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겁먹거나 주눅들지 않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변인직 유지, 민주당 대변인직 유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별다른 말한 적 없다. 한 장관에게 사과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의 문제이긴 하나 뭐 민주당에서도 암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 맞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가 없다. 뭐 어쨌든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굳이 김의겸 의원이 끌고 들어와도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개인 의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을 맡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 적절하지 않냐면은 소송을 당해서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메신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뭐 EU 대사 만나서 논란이 있다든지 뭐 이거 기타 등등 이런 이번 논란 건만은 아니라 예,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인의 어떤 정당의 공당의 대변인의 무거움과 그 신뢰도를 생각을 한다라면은 뭐 잠시 물러나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보지만은 소송 때문에 대변인은 물러나는 것은 조금 뭐 그렇게 유례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극한의 강대강 대립 이런 구도에서는 여기서 밀려나면 오히려 인정하는 꼴이 된다. 뭐 우리가 지는 거다. 이런 게 지금 여야 모두 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김의겸 의원도 김의겸 의원이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형사사건을 이렇게 하는 거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자체가 예.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 논란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뭐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은 경찰에서 고소고발해서 이거를 송치를 하고 검사가 뭐 보안 명령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사실상 상관인데 예.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가급적이면은 민사는 해도 형사는 안 하는 게 원칙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거를 깨가지고 개인적인 유감이고 민사는 진행하더라도 형사는 저는 소송을 취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뭐 근데 한장관 생각에선 그 이해충돌 논란보다도 가짜뉴스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명상으로 같이 했겠죠.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다시 생각해보면 어제 한동훈 장관을 국회에서 직면했을 때가 아니라 장외에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로 본인 목소리를 낸 셈이 됐습니다. 어제 법사위 같은 자리에 있었던 조수진 의원은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좀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김의겸 의원이 오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하늘을 보고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의겸 의원이 뭐라고 반박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고 또 옆자리에 김남국 의원도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변호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공방은 없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리고 서로 쳐다보는 심상치 않은 눈빛만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오늘은 김의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 해명과 주장을 저렇게 한 셈이겠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앞서 김준일 대표님도 글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이렇게 법적 대응하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감이다라고 논평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고소전이 이번만은 처음이 아니고 한겨레 기자에게 그 자녀 허위 사실 혐의로 고소를 했고 최근에 더 탐사 잘 알려진 주거침입 시도 그리고 이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이건데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요. 노동훈 교수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고소한 건 그러면 맞는 거냐 이렇게 반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아, 글쎄요, 자꾸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옛날에는 어땠느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로. 예. 물론 이제 뭐 이거 적절하냐 이 부분은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흔히 공인들에 대한 비난, 비판, 뭐 또 허위 사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법적으로 수인 한도가 높아야 한다. 즉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라도 예. 공인들은 좀 참아야 하는 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 뭐 본인 뜻에 따라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소송하는 건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아까 그 김준일 대표 얘기처럼 형사 소송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데 형사 고소는 민사 소송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소해서 괴롭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전 조수진 의원 말들이 이거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농담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새로운 선례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게 나왔지만 그 국회에서 진짜 허위 사실을 제기해서 네. 어떤 그 공인의 뭐 장관이든 누군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유야무야 했던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대법원에 따르면 무슨 뭐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허위로 발언했다. 그러면 이거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그건 확립된 법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말로 이건 명백한 허위라면 과연 이런 문제까지도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지 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의겸 의원이 이걸 협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탐사와. 그런데 아마도 더 탐사는 이게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한해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와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판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새로운 법리가.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흥미진진하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건 마지막까지 좀 법적으로 다퉈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의겸 의원 뭐 당연히 절대 사과 안 할 것 같으니 결국 김 의원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저를 음해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허황되게 이렇게 선이 넘게 지어내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것이고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통상적으로 네. 국회의원과 그리고 기자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 협업, 협조 체제 하는 게 아주 통상적 일입니다. 제가 협업이라고 말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게 아니고요. 정미영 의원도 법을 좀 잘 아시니까 물론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목소리를 키우겠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 전혀 없다. 다만 실제로 현실에서 법정을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숨지 않는다면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될지 혹은 이 유튜브 매체와의 협업 문제가 과연 어떻게 재판 과정에서 전개가 될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의겸 의원이 그 고의 문제예요, 고의. 그러니까 예.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 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협업이라는 게 결국은 고의성 입증을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다는 건 더 탐사 측에서도 충분히 더 취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재하지 않고 이 내용을 전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당연히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고의가 있다. 이거 허위 사실이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처벌 가능성 되게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예. 핵심은 뭐냐면 지금 김의겸 의원이 자기는 면책특권 뒤에 숨을 뭐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결국 그걸 주장할 거예요. 그 변호인이. 예. 예, 면책특권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뭐 제가 볼 때 100%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라는 거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거에 청년을 고소했던 사건은요. 예. 그게 설사 고소를 안 해서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게 제2의 국정농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번지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청년을 고소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건은요. 그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 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짜뉴스가 계속 전파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책위 의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은 이건 알겠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이다 그러면서 또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나갈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겁니다. 촛불 얘기까지 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개인의 의견이시니까. 오히려 더 탐사와는 협업이 잘 안 됐다는 조금 알 수 없는 말까지 김의겸 의원이 했는데 뭐 통상적인 협업을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겠죠. 경찰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은 유튜브 매체 더 탐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막아야 돼요. 뭐예요? 이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더 탐사 압수수색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물품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뭐 더 탐사 얘기는 벌써 6번째 아니냐라고 하지만 일단 김의겸 의원과는 좀 별개로 이 유튜브 매체도 한동훈 장관의 고소 대상이 됐고 앞서 뭐 얘기하신 것처럼 유튜브 매체는 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압수수색을 이제 뭐 사안마다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압수수색이 이를테면은 줄리 의혹 이거를 한 것에 대해서 지난 8월 25일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예. 이후에 지금 뭐 스토킹 혐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킹을 한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를 뭐 완전히 잘못됐다, 다 잘됐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기는 힘들고 개별 사안마다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뭐 명예훼손이 걸려 있으면은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충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리한 이제 압수수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해충돌 논란 그래서 형사보다는 민사로 가는 게 좋다 이런 뭐 이제 언론 탄압 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게 가급적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뭘 지금 보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뭘 보겠다고 지금 이 강진구 기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 건지.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하듯이 일단 저인 방식으로 싹 들어간 다음에 별건 수사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의심도 좀 뭐 들 너무 수밖에 단언하지 없는. 마시고 다만 아니요. 뭐 네. 어떻게 협업을 했다면 뭐 이 더 탐사에서 김의겸 의원으로 어떻게 녹음 파일이 넘어갔는지 뭐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제가 아닌지 말씀드리는 모르겠어요. 거는 그런 거를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을 하고 예. 그 이후에 뭐 그런 것들 미진했을 때 어떤 단계를 밟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덮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만 뭐 제가 또 뭐 양측 입장을 토해야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강진구 씨에게 뭐 여러 좀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했다. 뭐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을 그 내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도 알 수 없으니까요. 예, 노 교수님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아까 김의겸 의원도 잠깐 얘기하셨죠. 협업 문제에 대해서 예. 오히려 협업이 안 됐다 그러는데 이게 그 더 탐사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할 때 그 상황을 잘 보시면요. 예. 더 탐사가 그 처음 보도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그걸 보도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아니라 김의겸 의원이 오후에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맞아요. 국회석상에서 그게 국회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런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라면서 보도한 거예요. 그날 밤 그러니까- 9시에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요. 유튜브 매체가. 그러니까 그게 협업이죠. 그거 예. 바로 본인들이 이걸 녹취록을 얻었다고 보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과정에서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그 증발 협박을 했느냐 하는 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경찰도 앞으로의 그걸 민주당- 들여다볼 테고요. 그렇죠. 예. 예. 더 탐사 잘 안 됐다고 말했던 김의겸 의원인데 협업이